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명 인사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전 정권 인사가 새 정부 장관으로도 임명이 됐는데요. 12.3 계엄 사태 전 국무회의도 참석한 인사여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먼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담화를 사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날 못 들었어도 언론에 다 나오고 하루 종일 그 내용으로 가지고 내용이 됐는데 거기 관련돼서 아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전 요새 뉴스를 안 봅니다, 의원님. 지금 되니까 뭐 장관 되신 게 좀 후회가 되기도 하지요. 많이 후회됩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장관을 유임을 했을까? 일단은 능력을 봤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3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용, 실용, 중용입니다. 그중에 포용 차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유임을 시켰고 권오을 전 의원, 한나라당 출신이시죠. 이분을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일단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26년 동안의 농정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 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이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분이 과거 이 양곡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건부로 매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이 됐지만 어쨌든 이 정부에 있어서도 공직자로서 유연성을 보이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다른 장관들과 좀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민주정부에서는 최대한 여성 국무위원을 30%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현역 의원들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배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곡관리법 거부로 민주당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농정 4대 악법?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우리 쌀값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국관리법 하면 쌀값 더 떨어집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장관이 농민 편을 들어줘야. 저는 농민들 생각밖에 안 합니다. 농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보세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님. 농민들 시키기만 하고 있잖아요. 쌀값 더 떨어져요. 농림부 장관 퇴장하세요. 의원님, 퇴장하세요. 쌀값 더 떨어져요. 그동안 전 정부에서는 반대하셨었는데 이제 조건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일명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농업민생사법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사법이라고 막말과 악답을 퍼붓었던 사람입니다. 12.3 내란 이상 계엄 상황에서는 어땠습니까?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란 이후의 모습도 석연치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당장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발언권 어디서 하시면 됩니다.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이재명 정부의 농정 가치와 철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분노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이재명 정부로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네, 진보당 의원 반발이 큽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단 축하한다라고 말은 하긴 했어요. 원래 이 정치라는 것이요.
양쪽에서 공격받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민주정부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편이라고 우리 진영에 있다고 해서 감싸고 도는 것보다는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좀 더 나은 농경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고 하면 또 잘 같이 협업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진보당에서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앞으로 송미령 장관이 어떻게 또 농림부를 이끌어 가는지 농민에 대한 어떤 법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 정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검토할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송 장관은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어제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살짝 분위기는 달라요. 안철수 의원 얘기 보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고요. 이건 왜 이렇게 또 약간 바뀐 건가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그 번개 만찬을 했죠. 이 과정에서도 송미령 장관 유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해요. 거기에서 본인이 잘 판단했다라고 하니까 뭐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이견을 달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했다라는 전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그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정과 관련해서 최종 책임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양곡관리법은 처음부터 포퓰리즘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그 송미령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농민을 돕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농민을 정장기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그 농업 정책의 근간은요. 쌀 그 생산량이 굉장히 소비량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줄여서 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대체 작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근데 양곡관리법이 실행되면요. 보조금이 계속 투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쌀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쌀 보관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송미령 장관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었고 지금 어떤 대안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그 대안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재명 대통령 11명의 부처의 정관 후보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강선필 부대변인께서 삼용을 말씀하시면서 포용의 일환이다라고 지금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역대 정권마다 이렇게 선호하는 인사 코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종합해서 보자면 이름을 뭐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고소영, 이른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성시경, 문재인 정부의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에서 캠코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인사 코드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정부 인사 코드를 두고 이제 뜬금없이 중국 국적의 배우인 탕웨이 씨가 소환이 되더라고요. MJ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요. 이번 인사의 코드를 탕웨이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탕평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왜?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예. 이는 IT. 그러니까 IT 쪽 인사에 대한 영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선심성 인사라던가 예. 보온성 인사가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여기저기서 함께 기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좀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 중심의 실력 중심, 실용주의를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인선에도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61년 이후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의 장관이 임명이 됐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제 지명이 되는 순간에 기차를 몰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화제가 됐었는데 현직 의원도 대거 포함이 됐고 교수 출신의 전문가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실무 중심의 인선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이번 인선 한번 평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국정 철학에 맞는 분들을 국무위원으로 선임해서 임명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지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야당으로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2006년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건데 철도노조 파업을 이끌어서요. 구속이 되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던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전경련 회장 출신의 인사를 앉혔다. 네. 그렇다면 분명히 친기업적인 인사가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하게 했다.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민노총 출신의 그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이 과연 어떤 식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뭐 노랑봉투법을 비롯해서 친노조 성향의 그 경제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인사가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회를 오래 해서 국방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군령권과 군정권을 함께 갖고 있는 국방장관을 외부 인사가 한도하는 것도 네. 때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서 뭐 송림일영 장관부터 해서 여야 모두에게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골고루 나온다는 건 역시 뭐 여러 차원으로 외연이 확장된 이번 첫 장관 인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